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죠.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질수록 많이 추워졌어요. 유튜브 편의점은 잘 되나요? 어떤가요? 네, 취재 편의점 배종찬 소장님만 좀 도와주시면 조금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출연을 확정 지어주세요. 요즘 뭐 팔도 광산에서 다 철을 찾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인기를 어떻게 하면 네. 대선 출마하셔야겠습니다. 잘난 척했다 또 야단 맞겠네요. 네. 네. 5천만의 합법으로 해야 되나요? 네. 자, 국회 본회의 무산된 이 소식부터 네. 전해 듣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장윤선 기자가 취재해 보니까 이런 표현을 너무 또 좋아하시는데 관련해서 23일로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가 이제 결국 무산됐습니다. 네. 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두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한 방탄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고 본회의까지 무산시킬 정도로 심각한 여야 간의 막후 대결 상황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예상대로라면 22일 그러니까 수요일 오전 10시에 국회 법사위를 열어서 본회의 통과가 예정된 134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본회의로 넘겨서 23일 날 오후 2시에 꽝꽝꽝 두드려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어야 됐는데요. 그런데 사건은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야당 간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회의가 어려울 것 같다. 무슨 얘기냐. 이미 기합의된 일정인데 왜 안 나오는 거냐. 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양당 간사간 합의 다 끝내서 22일 10시 열기로 한 회의를 왜 일방적으로 취소하느냐. 말이 안 된다. 국회법 위반이다. 라고 민주당이 이제 주장을 하니까 이때 충격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김도읍 위원장이 살짝 흘리는 건지 의도적 발언인지는 알 수 없는데 윤재옥 원내대표가 탄핵에 대해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실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모종의 역할이 필요해서 아마도 오늘 법사위가 열기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 법사위부터 아예 원천봉쇄 카드를 들고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날 야당만 출석을 하고 여당은 전혀 불출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23일 날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야 하는 법안이 한 개도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민주당이라도 들어와서 남은 법안들에 대해서 처리하거나 헌법재판소장 그 인사청문회 관련 등등을 좀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된 거 그러면 차라리 본회의를 안 여는 게 좋겠다고 해서 어제 국회 본회의가 무산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네. 아까 장 기자가 이야기하신 대로 네. 민생 법안 134개가 있었는데 그거라도 좀 통과시켜 놓고 그러니까요. 다른 정치적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그때 따로 논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왜 됐습니까? 누구의 명령을 받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다수 국민들의 지역구에서 표 받아서 국민들한테 지지받아서 들어갔으면 국회의원으로서 그 봉직에 책임을 다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인데 지금은 완전히 그 정당의 어떤 정쟁의 논리로 정작 해야 되는 본인들의 역할은 안 하는 것이죠. 민생법안 134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주로 아동학대나 그리고 서희초 사태 때 우리 선생님들 그 뜨거운 뙤약볕에 국회 앞에서 얼마나 질서정연한 집회를 많이 했습니까? 이때 요구했던 교권 회복과 관련된 법안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임명 절차까지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이동관 방탄 이것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가 늦어지면서 헌재가 불완전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이런 비판이 법조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소장 임명하려면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임명 동의안 상정해서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 이 절차가 마무리가 못 돼서 헌재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아니 야당은 그럴 수 있지만
국정 운영의 책임 파트너인 여당이 어떻게 이런 중대 현안을 놔두고 무책임하게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킬 수가 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총선 앞두고 내년 총선 한 5달 정도 남았는데 오로지 방송 장악 이거에만 골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교수님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저도 좀 찾아봤더니 네. 민주당에서도 23일 본회의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다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예. 이야기 나왔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 부분을 윤재욱 원내대표한테 더 직접적으로 확인을 시켜줄 수는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했었지 23일로 특정했던 거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취임 초에 몇 개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23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23일로 특정하지 않는다. 정기국회 안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그러니까 12월 8일이 마지막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날짜가 선택될지는 사실은 알 수 없었던 것이고 23일 날 합의된 134개 가운데 민주당은 좀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100개를 먼저 통과시키고 나머지 34개를 남긴 다음에 11월 30일 날 요 34개 해야 되니까 요거 열어야 된다라고 좀 여지를 남기고 11월 30일 날 회의를 열어서 34개 남은 거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관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도 같이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1일 날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세웠던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상황은 국민의힘은 원천봉쇄 아예 본회의를 예산도 통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국회 법사위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를 무력화하는 수준으로까지 하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국회 여당 운영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회의장과 자리를 같이 해서 일단 민생 법안은 먼저 통과시키고 뭐 그러니까요. 다른 안들은 그 이후에 순위로 어떻게 미루든지. 서로 논의하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는 30일 또 이미 이제 민주당에서는 방송위원장 탄핵과 검사 탄핵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조차도 본회의가 열리기 좀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떨까요? 언론이 이미 불투명하다라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건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확실한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금 두 개의 쟁점이 있어요. 하나는 YTN 그리고 또 하나는 연합뉴스 TV의 민영화와 관련된 작업 속도. 이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미디어 관계자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국회에서 혹여라도 탄핵당하게 되기 직전까지 끝내야 될 미션이 있다.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방송사에 대한 민영화 작업을 매듭 짓는 것이다라는 건데요. 예컨대 민주당이 선포한 대로 30일 날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절차적으로 상당히 무리를 해서라도 두 개의 방송사에 대한 민영화 작업을 매듭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치고 빠지기 전술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예컨대 그 작업이 30일 이전에 마무리가 된다면 이동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언론 관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요? 네, 그런 얘기를 왜냐하면 지금 두 개의 미션이 중요한 것이고 이동관 위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뭐 탄핵되기 전에 사퇴해서 뭐 출마를 하든지 뭐 이런 길을 열고 그리고 다음 사람이 와서 또 다른 작업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언론 노조 관계자들의 설명인데요. 어쨌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당장 어제 국회 본회의 무산이 됐죠. 그리고 나서 시간을 벌어서 오늘 방통위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추진되고 있냐면, 뭡니까 그 최다액 주주. 와 관련해서 이제 유진그룹하고 그다음에 을지학원 두 회사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한다는 거예요. YTN과 연합뉴스 TV 이야기입니다. 인수 예정자들이죠.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하고 관련해서 뭐 YTN 사장도 오라고 그러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안에 대해서 심의까지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YTN 노조는 바로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률 대응을 한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제 계속될 수 없도록 브레이크를 걸겠다라는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돌고 있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국회 가방이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에게 확인을 했더니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그것은 좀 너무 무리한 방법인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 상당히 후폭풍이 클 텐데 그렇게까지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동관 위원장이 30일 전에 그 일을 다 끝낼 만큼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으로 직무배제를 당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될 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YTN 노동조합과 국회 과방위 야당과의 입장의 차이가 조금씩 있긴 한데요. 뭐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부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장 기자님 취재 내용을 들어보면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 추진하겠다는 그렇죠. 생각에 변함이 없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상인입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여당 추천으로 이제 방통위원이 됐고 방통위 부위원장이 네. 이해 충돌로 직무배제 가능성이 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방통위는 대한민국 방송통신 규제, 그다음에 이용자 보호,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관련된 심의 뭐 등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판사 출신인 법조인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YTN 인수 후보에 오른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변호인을 맡았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유경선 회장이 2012년 검사비리 사건 때 이 검사에게 수사무마 청탁하면서 수억 원의 뇌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요때 이 형사 사건의 변호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상인 부위원장이다. 그러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통위는 뭐 방송통신 정책에 대해서 규제나 심의 의결 이런 걸 하는 기관인데 행정기관인데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과거의 변호인이었던 분을 다시 심사한다는 게 자격이 있는 거냐 부자격자 아니냐라는 비판을 좀 하고 있고 유진그룹이 YTN의 인수기업으로 등장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분을 했을 때 부적격 논란이 있는데 이걸 인정할 수 있겠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YTN 노조가 관련된 심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내고 법률 대응 나선다 이런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금 탄핵도 이제 추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상태고 네. 이상은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또 부적격 논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거의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검사 탄핵까지도 이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역풍이나 후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는 없어요. 민주당 안에서는 역풍보다는 누가 이런 판을 만들었냐, 이런 상황을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컨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30일 날 탄핵을 발의해서 12월 1일 날 탄핵이 의결되면 그 즉시 위원장인 이동관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상인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 직무의 부적절성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도 직무에서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만약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죠. 된다면은 그러면 지금 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대통령이 지난 3월 30일 날 국회에서 의결된 최민희 국회 추천 몫이죠. 최민희 뭐 전 내정자 이분을 방통위원으로 선임을 했더라면 그래도 한 명은 남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회 추천 몫 3명 아무도 추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최민희 의원 스스로 물러났죠. 30일 날 이동관 위원장 탄핵되죠. 그리고 이상인 부위원장 부적격설 논란이 있죠. 그러면 5인의 합의제 행정기관이 독임제 행정기관이라고 비판을 받다가 그마저도 지금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통위 직원들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런 상황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만들어서 이 정치 환경의 문제에 책임이 누가 있냐.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라고 민주당은 직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또 정반대로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지금 연말 예산국회 간청인데 자, 또 하나 떠오르고 있는 이슈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또 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이걸 이제 쌍특검이라고 부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이슈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반드시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라는 음. 입장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계속 이렇게 국회가 공전하고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 되면 아마도 특검도 이게 처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관련해서 만약에 12월 8일까지 국회가 안 열리고 공전하고 뭐 이렇게 물론 그런 일은 없다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지만 혹여라도 상황이 그렇게 몰리게 된다면 임시회라도 열어서 그래서 반드시 처리한다라는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12월 22일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보고 어떻게든 원내 전략을 짜서 통과시킨다는 건데요. 예컨대 지금까지 보면 지금 이동관 위원장 탄핵에 대해서도 여당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큰 무리수를 두겠냐라는 이제 언론 기자들의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한데 민주당이 네. 어떻게 산을 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꺾마 이런 자세로 통과시킨다라는 입장을 민주당 밝히고 내부에서는 그렇다. 예,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 소초안이 가결되면 그건 네. 뭐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죠. 사안인데 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또 쌍특검과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 거부권이 있긴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민영배 의원의 출판 기념회 토크 콘서트에서 암컷 발언을 해서 상당한 큰 논란과 파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 사과를 또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네. 내에서는 또 수습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뭐 언론이 계속 쓰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딱히 정치적으로 건강한 논쟁이 아니잖아요. 무슨 정책을 둘러싸고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막말 가지고 며칠째 계속 소란을 빚는 게 과연 정치적으로 올바른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사무총장이 사과하고 원내대표도 사과하고 대표도 SNS로 사과하고 비상징계의 결정을 내려서 당원권 정지 6개월.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큰 징계다. 출당조차 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다라고 하고 또 전국여성위원회 차원에서 성명도 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일반 여성에 대한 통칭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건데 이런 정도의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면서 네. 오히려 지지자와 당원들로부터 역공당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쭉 보면 뭐 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굳이 상식 이하의 단어를 몇 번씩이나 반복한 것은 분명한 잘못인데 그리고 게다가 본인은 사과도 없이 고자세이니 이거 결국 보수 언론만 신난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게 일파만파 상황이 확산되니까 오늘 오전 남영희 부위원장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도 어떤 형태로 책임을 물을지 징계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후속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민주당은 오늘 전현직 의원의 막말 논란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공천심사에 이 내용 다 반영을 하겠다. 예, 민주당에서 공직 후보가 되려면 뭐 부정부패, 젠더폭력, 입시부정, 공직윤리 위반 등등의 검증 신청 서약서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다가 막말, 설화 뭐 이런 것까지 추가해가지고 후보 자격 심사하고 만약에 당선 후에 이 문제가 밝혀졌다. 의원직 사퇴. 이거 결정을 따르라는 서약서에 서명까지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세게 이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제압하겠다 이런 태도로 보입니다. 뭐 여론을 의식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그렇죠.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계에서는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비명계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강성 팬덤과 결별해야 된다. 뭐 개딸을 의미하는 것 네. 같아요. 당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강성 친명주의자에 대한 강력 경고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가능할까요?
글쎄요. 별로 아니 뭐 경고야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 할까요? 뭐 오히려 더 독서를 뭐 퍼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민주당 3선 국회의원이에요. 중진이에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정책이나 노선이나 과제나 가치가 이 강성 팬덤 정리 말고는 없는 거냐. 그러니까 과거에 뭐 군사독재하고도 싸우셨고 뭐 운동가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따옴표 정치보다는 좀 더 큰 담론, 대의에 복무하는 어떤 정치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런 얘기만 하니까 무능하다라는 비판을 듣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장관한테 계속 야단 맞잖아요. 예, 586 정치인들 뭐를 겨냥해서 비판이 나오는 것도 네. 저는 이런 좀 수준 낮은 정치에 대한 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 정말 잘 걸렸다. 그래서 이걸로 이재명 대표 고쳐놓겠어, 굴복시키겠어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는 민주당의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실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은가, 국민들이 왜 민주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지 않는가, 이 점을 좀 돌아보고 정치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복원되어야 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 공격이, 오로지 개딸, 오로지 강성 팬덤 이 얘기만 한다고 해서 정치 발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뉴스도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암컷 발언 관련해서도 그렇고 민주당의 여성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국민의힘 로부터도 나오고 있지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또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왜 여성 의원들은 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가. 박원순 전 시장의 사태, 오거돈 전 시장의 사태, 안희정 전 지사의 사태, 또 이번에 막말 논란까지 여성 문제면 더 여성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런 부분에 민주당 내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보도가 나왔을 때 그 민주당 국회의원 그 단텔방에서 막 이렇게 민영배 의원하고 이원욱 의원하고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여성 의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저는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취재를 했더니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말싸움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실제로 징계를 하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정당 문화를 바꾸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재정 여성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 그런데 그냥 징계가 아니라 센 징계를 해야 된다.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민주당 안에 있는 가부장제 문화를 청산하지 않으면 정말 이 불평등의 문제, 성평등의 문제, 이슈의 문제를 계속 선거 때까지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뭐 드러내놓고 뭐 막 말싸움을 한 것은 아니지만 막후에서 최강욱 의원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상당히 역할을 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주장이고요. 네. 목소리는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목소리만 높이고 해결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정치적인 효능감이 있냐. 뒤에서 이런 역할을 했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우리가 한입뉴스에서 다루긴 했습니다만 네. 또 장 기자께서 취재한 내용이 있었을 테니까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또 젖소 발언이 나와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요. 저는 저희 어렸을 때 막 그 남자 아이들이 막 그 여성 혐오 뭐 그런, 그때는 막 그런 개념도 네. 없을 때니까 뭐 얼레리 꼴레리 하고 뭐 이러면서 그것도 이런 문제가 얘기를, 있는 건데. 예,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2023년에 젖소는 또 뭐고 암컷은 네. 또 뭐고 막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정말 수준이 너무 낮다. 언제까지 이런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발언을 정치 안에서 들어야 되는지 정말 개탄스럽고 끔찍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서 설명하셨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손수조 대표가 그 동두천 출마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돌고 있는데 이 지역에 과거에 그 수해망원 정치인 있잖아요. 재선의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네. 이 김성원 의원 지역구가 동두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소속 비서관이 SNS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즘처럼 뭐 개나 소나 지역을 잘 안다고 가로하고 여기 젖소네라고 쓴 거예요.
지역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 넘쳐나는 거 처음 보내라고 이제 조롱과 비아냥을 섞여서 SNS에 올린 거고 요걸 보고 그 이제 손수조 리더스 클럽 대표가 나서서 사과하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진의 네거티브가 도를 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김성원 국회의원이 묵과하고 있고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느냐. 사과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성차별적인 언어는 써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배우고 자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치 안에서 이런 혐오 발언을 계속하고 또 보수 언론이 계속 이것을 확산시키고 그야말로 따옴표 정치, 따옴표 보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치의 수준과 인식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안 되지 되는 않을까 일이죠. 싶습니다. 김성원 의원실에서 해명이 나왔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네. 자, 김기현 대표 체제 관련해서 네. 상당 공방이 이 국민의힘 의총장에서 있었다는 이야기하는데 실제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당히 김기현 대표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된다.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밝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지명직 최고위원회 김석기 의원인가요? 네. TK 경찰 경주. 출신을 네. 또 임명한 것을 가지고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는데 자, 이 이야기와 함께 이 과연 지금 혁신이 뭐 해체 이야기까지도 거론될 정도입니다. 혁신위원 몇 명이 더 이상 못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인유한 위원장이 내놓을 강력한 무기는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결단이 있을까? 인유한 위원장이 그렇다면 그네들 마지막 무기는 뭘까 궁금해집니다. 지금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당대표를 계속하고 싶다. 불출마나 그다음에 뭐 험지 출마 이것은 후순위로 미루고 내년 총선까지 나는 계속하고 싶다.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거야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혁신위 차원에서는 뭐 그 김경진 의원이 혁신위는 시간 끌기용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우리 도대체 왜 있는 거냐라고 해서 지금 4명의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지금 정확하게 알려온 사실은 최한나 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박소연, 이젠마, 임장미 이 세 분은 사실을 확인을 요청하는 카톡 보고도 아직 답변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김경진 대변인의 전언인데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로 당 내부가 상당히 술렁이고 있고 혁신위는 혁신위대로 어수선하고 또 당 지도부는 당 지도부대로 좀 상황이 나쁜 이런 건데요. 통칭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아무리 버티려고 한들 일요일 날 대통령이 귀국을 해서 상황을 보고 받은 다음에 뭐 판정리가 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버티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12월 경에 공관위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예. 권력의 추는 김기현 대표에서 공관위로 갈 것 같다. 그래서 공관위원장이 누가 되는지 그리고 공관위원장을 중심으로 판이 어떻게 짜이는지 그리고 결국 이분이 내년 총선을 이끌 적임자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하나 돌고 있고요. 예. 또 한 차원에서는 아니다. 비대위가 뜰 거다. 예, 비대위가 임박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인유한 위원장이 뭔가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까요? 그게 목요일이라는 겁니다. 예, 다음 주 목요일. 예, 다음 주 목요일 날 임요한 위원장이 다 물러나라 할 수도 네. 있고요. 비장의 카드를 그때 꺼낼 가능성이 시간이 있는데 30초밖에 없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네. 취재한 걸 총 망라해 보면 그 비장의 무기가 뭘까요? 김기현 대표 사퇴 아닐까요? 사퇴를 요구할 네. 것이다. 예. 엄청난 아니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취재를 해보니 네, 상당히 파란이 있을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치는 생물이라서 예. 내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한국 정치 장윤선 기자가 취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